우린 할 수 있다 위켄. 안녕하세요, 김진열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수술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요, 우리가 어떤 외력에 의해서 척추가 이제 부서지는 걸 말하는데요. 척추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나 혹은 약한 외력에도 이렇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허리를 굽히거나 기침을 하는 동작만으로도 척추뼈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워주는 걸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몸을 바로 세웠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의 벽을 이렇게 보시면 기둥이 있는데요. 기둥의 벽돌이 조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벽돌을 바꿔 낀다고 해서 집 전체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처럼요, 수술을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게 되면 근육은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압박골절에 제일 취약한 자세인 굽혀지는 자세로 몸이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굽혀지게 되면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낙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압박골절 이후의 회복은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어를 잡아주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끔 해주고, 특히 허리가 굽혀지지 않게끔 몸통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상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가운데 같이 이루어져야만 회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에 의하면 수술한 지 2주 안에 운동을 하신 분들이 운동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걷는 속도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척추 압박골절 이후의 수술 이후에는 척추를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근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등을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입니다. 척추 기립근은요, 척추 옆에서 몸을 세워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척추 기립근이 만약에 힘이 없다면 몸은 앞으로 굽혀지게 되면서 척추 압박골절을 다시 재발시킬 수 있는 자세로, 굽혀지는 자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을 세워주는 역할도 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은 몸을 이렇게 세워줄 때 골반 자체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앞뒤의 흔들림도 잡아주고 좌우의 흔들림도 잡아주게 됩니다. 물론 척추 자체를 세워주는 건 아니지만 엉덩이 힘이 없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게 되면 굴곡 자세가 생기기 때문에 허리에도 부담이 더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목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발목 균형은 우리가 흔들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발목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걸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약하게 되면 흔들림이 커지면서 불안정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운동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근육들을 확인했다면 이번 기간 동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특히 피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은 수체가 있으면 척추가 앞으로 눌리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뼈가 더 잘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곧게 펴주시고, 특히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괜찮겠지, 너무 불편하다 하고 풀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허리가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요. 보조기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척추 수술 이후에는 앉는 동작이나 이렇게 서는 동작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누운 상태에서 앉을 때도 이렇게 몸을 굽히거나 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무릎과 어깨와 골반을 통으로 옆으로 돌아 누워서 통으로 돌아 누우신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팔꿈치로 바닥을 밀고 몸을 손으로 세우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척추 압박골절 이후에는 허리를 세워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밑에 주우려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시면 안 되고, 이때는 다리로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물건을
쥐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시고 나면 우리가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퇴원을 하고 나서는 집에서는 이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특히 넘어지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스스로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낙상을 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슬립 매트라고 해서 내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복도 부분에 논슬립 매트를 깔아주시면 좋고요. 특히 많이 낙상되는 시기가 밤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낙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드등이나 불을 켜고 꼭 밤에는 움직여서 화장실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닥에 앉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바닥은 절대 앉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척추 압박골절은 앞으로 굽혀지는 힘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거나 압박골절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릎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허리는 자동적으로 굽혀지는 자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소파에 앉거나 바닥에 앉는 동작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집에 소파가 낮다면 쿠션을 깔아서 고관절과 무릎 중에 고관절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이후에는 내가 임의적으로 이런 보조기를 절대 떼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이 허가하신 하에 조금씩 풀어가면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간 중 운동은 아직 척추뼈를 저희가 수술을 하고 척추뼈가 안전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때 꼭 지켜야 될 목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립근들을 강화해서 몸을 세워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코어를 강화해서 골반을 잘 잡아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엉덩이 근육과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잘 잡을 수 있게끔 해서 낙상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의 균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발의 균형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주시면서 균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원칙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짧게 자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펴기 호흡입니다. 허리는 그대로 두고 가슴만 부드럽게 열어주세요. 보조기를 착용하고 등받이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십니다. 어깨 힘은 툭 내려놓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는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가슴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5번 정도 반복하시는데요. 숨을 들여 마시는 리듬은 들여 마실 때 4초, 잠깐 멈추는 시간 1초, 내쉴 때 6초, 속으로 숫자를 세시면서 시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고 한 세트 진행하시게 됩니다. 세트 사이에는 30초 정도 휴식해 주시고 총 3세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다가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잠깐 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목적은 등이 굽는 것을 막고 배를 넓게 써서 호흡을 편해지게 해줍니다. 허리를 강하게 젖히는 실수는 피해 주시고 가슴만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배는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다리 순환과 근육을 유지를 돕는 발목 펌핑과 무릎 굽혔다 펴기로 이어갑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20번 반복해 주시고요. 20번 반복하시고 나면 이어서 한쪽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가 펴기를 10번 진행합니다. 반대쪽도 10번 진행합니다. 이 구성이 한 세트입니다. 세트 사이에 1분 쉬고 2세트,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 짧게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다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한 다리에 피가 고이지 않아 혈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끝을 과도하게 젖히거나 무릎을 크게 꺾어 실수를 피하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작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제 골반 안정화를 돕는 무릎 모으기로 중심을 잡겠습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끼우고 편안히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발바닥으로 살짝 힘을 주신 상태에서 두 무릎으로 베개를 천천히 꾹 5초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힘을 풉니다. 이렇게 10회가 한 세트이고 세트 사이에 1분 쉬고 2세트 진행합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을 모아 골반을 안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골반이 안정되면 허리에 전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릎만 베개를 조이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 착용 후 짧은 보행입니다. 짧게 자주 무리 없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방 안이나 복도에서 천천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곧게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에 닿게 해주시고 한 번에 3분에서 5분 정도 5분 이상 쉬셨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퇴원 후의 운동은 이제 절반 정도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회복의 완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운동의 목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기간 동안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균형 능력을 조금 더 회복하셔서 낙상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아갔을 때 잘 생활하실 수 있는 이 허리 근육을 강화해 주셔서 허리가 굽혀지거나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셔야 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번 하셨을 때처럼 짧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 가슴 피기입니다. 굽은 등을 펴서 앞쪽의 압력을 줄여보는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주시고 뒤통수, 등, 엉덩이가 가볍게 닿도록 서주십니다. 팔은 옆으로 벌려서 W 모양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깨뼈를 뒷주머니 쪽으로 살짝 당겨 모아주시고 가슴 앞쪽을 열어주는 느낌을 만듭니다. 이때 허리를 강하게 젖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5초 유지하고 이거를 팔에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세트이고 세트 사이에는 1분 쉬어주시고 2세트 진행합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꺾어 가슴을 피는 실수를 피하시고 가슴만 열어서 배는 수평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등 편과 어깨 뒷 당긴 근들을 강화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줄여주는 겁니다. 특히 척추 앞쪽의 압력을 낮춰 주셔야 합니다. 의자 앞에 서서 싱크대나 의자 등 단단한 지지물을 가볍게 잡고 섭니다. 발 넓이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밀며 상체를 길게 유지해 의자에 살짝 터치하고 다시 섭니다. 허리를 중립을 유지해 주시고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6회에서 8회가 한 세트이고 세트 사이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쉬고 2세트 진행합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말아 숙이는 자세는 피해 주시고 배를 가볍게 조여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울이나 벽에 선이 있다면 이걸 보고 교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싱크대나 의자 등 단단한 지지물을 가볍게 잡고 섭니다. 발은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키가 살짝 커지는 느낌을 만든 다음 천천히 내려옵니다. 10회에서 12회가 한 세트이고 세트 사이에는 1분 쉬고 2세트 진행합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체를 흔들며 반동을 주는 실수는 피하고 배를 살짝 조여 중심을 잡은 채 느린 속도로 진행합니다. 목적은 발목의 안정과 종아리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보행과 계단에서 넘어짐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나 등받이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발은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지지 한쪽에 체중을 싣고 반대쪽 다리는 옆으로 15도에서 20도 정도 부드럽게 들었다 내립니다. 몸통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발끝은 정면을 향합니다. 8회에서 10회가 한 세트이고 세트 사이에는 1분 쉬고 2세트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반복하시고 조금씩 늘리셔도 됩니다. 다리에 높이 들려고 몸통을 옆으로 기울이시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범위는 작아도 수직으로 몸통을 세우시고 다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둔근을 강화해 골반의 안정성을 돕고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운동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까지 배웠으니까 잘 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기를 꼭 착용하고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데요. 물론 보조기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 자체는 많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가 안정화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조기를 빼서는 안 되고요. 보조기는 의료진의 허가하에 조금씩 풀어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조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보조기를 빼고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좀 낮은 데 작업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퇴원 초기에는 제대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퇴원 후에 이제 조금 지난 시기에도 낮은 곳에서 물건을 정리하기보다는 낮은 곳의 물건을 조금 높은 곳에 올려서 빨래를 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개다가 다시 조금 더 허리가 다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이불은 당분간 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조금 부탁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활하니까 넘어질까 조금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낙상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낙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슬립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밤에는 불을 켜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집에 있는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상은 우리가 열심히 재활해 오고 운동해 온 부분들을 다시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다가 조금 위험한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병원에 조금 연락을 해봐야 되는 순간이 있나요? 라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위험한 경우는 많이 없지만 신경 증상이 나타나실 때는 병원에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하루 이틀 정도 쉬었는데도 호전이 안 되고, 혹시나 내가 다리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근육이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잘 안 느껴지면 병원에 다시 의뢰를 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면 중단을 하시고 조금 쉬어가면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만의 일반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시고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타 위켄 감사합니다. 김진열이었습니다.